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키마카 건축계획 2027년 대비 OT 강의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신다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공부는 합격합니다. 근데 잘 해야 합격한다는 거죠. 잘. 무조건 공부를 한다고 사실은 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그 양분을 잘 이해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굉장히 많은 강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키마카 건축직 전문 강좌는 사실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기본 과정을 6개월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 3개월 만에도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생각하기보단 필요로 하는 공부를 마칠 수 있는 기간이 여러분의 공부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26년간에 굉장히 많은 건축직 합격생을 배출했어요. 사실은 26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할 거고요. 그 많은 합격생들의 어떤 강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학습 패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확대 보강해서 지금의 키마카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키마카 기본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교재를 했지만 22년도에 또 한번 변모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키마카 교육 강좌를 보면 처음에 한 권짜리 교재가, 그쵸? 점점 2권의 교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내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이라는 건요, 추세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공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이런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교육 강좌를 좀 컴팩트하게 하고요. 사실은 시간을 좀 단축하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선 키마카식의 교재가 필요해서 2022년도에 새로 강의 교재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교재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그쵸? 컴팩트하게 우리가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교재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게 22년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 과정이라는 건 이제 어떤 과정이냐. 20년 이전까지는 각 기관별로 국가, 서울, 지방교육청 기관별로 출제 시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기관별로 각각 다른 관점으로 각각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인사혁신처가 출제를 주관했어요. 물론 군무원 시험은 제외합니다. 군무원 시험은 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2020년 이전에 2020년 이후가 변했죠. 이 변화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키마카식 교재를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서 조금 더 여러분이 공부하기 쉽게 만든 교재가 현재 여러분의 키마카에서 발행하는 교재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변화는 뭐냐? 27년이죠. 27년부터는 전공 과목 시험 문제가 20문제에서 25문제로 확대가 됐어요. 여러분 5문제 확대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20문제, 25문제의 시간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그런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공 과목의 비중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26년도와 27년도의 변화는 전공 과목의 비중과 중요도가 확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에 따라 첫 번째 시험 출제 기간의 유형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학습의 축소 효과를 만드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신 개정 내용을 반영해요. 사실 건축직 공무원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토목과 건축을 비교한다면 토목 문제가 굉장히 계산 문제가 많고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토목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제로 이렇게 이 법적 변화 이런 걸 많이 받진 않아요. 근데 건축직 같은 경우는 건축 계획 분야 법규가 워낙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 건축법 관련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구조와 계획 다 마찬가지로 이 건축 파트는 기준도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원문 개정이 되면 학습을 최소화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개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 주제별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별 학습 내용들이 이제, 사실 그 한 주제엔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험에 출제될 만한 걸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공부하지 않고 최적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든 교재가 키마카 건축계의 기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키마카식 전문 교재의 그 범례를 보면 보통 총론이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틀이라고 있잖아요. 틀 총론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 심리라고 하는 그 파트에 주제 번호가 있어요. 학습 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지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시험 보면 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요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직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이 국가직 공부하시면 국가직 국가에도 9급이 있고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례를 보면 위에는 9급이고 밑에는 7급이에요. 그래서 현재 어떤 주제를 보면 이게 내가 응시하는 기간에 출제가 자주 됐구나 안 됐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이 먼저 국가직 국어 공부를 한다 치자. 그죠? 그럼 이 시행 시기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뭐 한 달 정도 두고 책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볼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응시하고 하는 우리 기관, 직급에 맞는 공부만 싹 한다 그러면 뭐 사실은 그 어떤 생각이 불필요한 공부 안 하고도 시험 직전에 정리할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국가나 지방직 본다 그러면 그 시험 시기에 따라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그 내용 범위를 좀 이렇게 이렇게 축소해서 공부하니까 훨씬 더 핸들링이 좋은 거예요. 공부하기에. 그죠? 자, 근데 군무원 같은 경우는 9급 있고 7급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법문의 전개예요. 이 법문의 전개를 보면 우리 출제 지문을 좀 반영해서 학습 이론을 통해 그 학습의 중점을 줄 부분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단한 지문 또는 사진,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림,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면 일주문이라고 있죠. 일주문, 그렇죠?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그 일주, 이문 절에 들어갈 가장 기본적인 입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텔 계획하면 호텔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주출 입구부터 어떤 형태 계획에 관련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미지 있고요. 뭐 열관료 온도 구배 같은 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뭐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이나 파티하우스나 요런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도 제가 현장 사진 같은 것도 많이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다 교재에 있는 사진들은요, 제가 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건축 그 사진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그 강의를 하기 전에 약간 뭐 휴식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휴식기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사진 촬영하러 많이 다녀요. 물론 제가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그래 이 건축 공무원 공부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이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진으로 구현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서양 건축 한콘사에 관련된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제가 직접 촬영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생생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서양 건축사 한콘사 되게 어떤 과목이었나요? 학교 다닐 때. 글쎄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틀리지만, 키마카 강의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 보고, 느끼고, 실제로 현장에 갔다 와서 확인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그 건축의 어떤 이런 경향과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아마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뭐 키마카 강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교재 안에는 이게 박스가 있어요. 박스. 박스는 뭐냐면 리듬에는 뭐 있다. 근데 반복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반복. 빵빵 빠바방 빵빵 빠바방 빵빵 빠바방. 결국은 뭐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중요한 키워드가 이렇게 빈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스로 채워서 참여 있죠. 이 교재,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재를 만든 거예요. 저는 키마카 교재를 발간했지만 여러분이 그 안에다 정성스럽게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적으시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나중에 시험장 끝나고 나면 그게 바로 핵심 키워드의 문제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형 교재를 만들므로써 여러분이 좀 더 즐겁고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 들어요. 자, 키마카 학습 과정인데, 뭐, 종합반이 있고, 단과반도 있어요. 그죠? 모든 걸 다 들으면 종합반이죠. 그죠? 일단 우리가 그 과목 단과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기본서 강의, 지금 여러분이 지금 OT 강의 하는 거 있잖아요. 2개월이에요. 9주간입니다. 9주간. 그 다음에 테마 특강, 문제풀이 중심 문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다, 주제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건축, 즉 전공은요 어려운 게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라는 게 뭐냐면 시험 출세 변화도 있지만 기준이나 이 법령 같은 게 있잖아요.
자주 변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들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그 공무원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출문제 다 여러 무료로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원문을 딱 받다 보면 그게 개정이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테마 특강에서는 기출된 것들을 다 응용하거나 제 스스로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지금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푸시면 당연히 기출문제 쉬워지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출을 추세를 반영하고 기준을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흐름이에요. 흐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 정도의 순에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풀이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좀 어렵다 그러면 테마 특강 문제, 테마 특강에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잘 이렇게 흐름별로 공부하면 굉장히 공부가 재밌어요. 그 다음 기출문제풀이 강좌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흐름별로 제가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진행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실제 시험 있죠. 시험은 막 뒤죽박죽 나오잖아. 뒤죽박죽 나오는 걸 키마카의 흐름이라는 건 뭐냐? 총론, 강론, 환경, 설비, 건축사, 법규 있잖아요. 요것들을 그 흐름별로 문제를 딱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 그 몇 년도 기출 문제는 요런 게 몇 문제 나왔구나 금방 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공부하기도 좋고 정리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우리가 유형별로 정리해서 흐름별 맞게 진행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흐름별 잘 모른다 그러면 교재에 있는 흐름이 총론, 강론, 환경, 설비, 건축사, 법규잖아요. 흐름별로 찾아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또 이렇게 복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마카 강의는 대부분 뭐냐? 흐름별로 진행했다. 그 주제별 흐름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접 특강 강의 중요하죠. 이렇게 합격을 하시면 키마카 수강생에게만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끔 키마카에서 무료로 면접 제공한다고 해서 뭐 다른 강좌를 들으신 분이 무료로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키마카 학생과 아닌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당연히 키마카 학생이 우선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키마카 수강생이 아니면 무료로 제공할 수 없고요. 강의도 제공하지 않아요. 돈을 줘도 제공 안 합니다. 왜냐면 이 면접 특강이요. 사실 제가 20몇 년 동안 그죠? 오랫동안 노량진에서 현장 면접 특강한 이런 노하우, 그다음에 오랫동안 합격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어떤 내용, 이걸 다 반영해서 녹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고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쉽게 면접 준비할 수 있거든요. 면접도 시험이니까. 그래서 우리 키마카 강좌를 수강한 회원님한테만 제공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키마카 교육과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서 우리 2개월이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테마 특강 문제 중심이 모의고사 흐름, 우리 문제, 그 다음에 면접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기간은 몇 개월이라고요? 우리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그러나,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특성상 3개월이면 강의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신 기출문제의 유형인데, 기출문제의 유형도 교재 순서가 똑같아요. 저는 교재 순서가 총론, 그 다음에 강론, 환경, 설비, 건축사, 법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문제에서 25문제로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론은 한 2문제 정도. 그렇죠? 강론 비중이 높죠. 당연히. 왜? 건축계획은 강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축계획이 뭐예요?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이다. 뭐라고? 각 건축물의 용도별 이론을 집대성공의 건축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건축계획 강론은 건축계획의 가장 중요한 중추 내용이니 가장 출제빈이 더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설비, 그 다음에 건축사, 건축사 문제도 보통 3문제 정도로 나오겠죠. 그죠? 서양 건축사 2문제 정도, 한국 건축사 1문제 정도. 근데 이제 20문제로 바뀌게 되면 이 건축사 비중이 조금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건축사 비중 좀 올려야 되거든요. 역사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법규가 이제 한 5문제 정도. 이 법규도요, 우리가 이제 가끔 그래, 우리 건축기사 시험 공부할 정도면 되나라고 했는데, 이 법규 과목의 범위가, 건축기사에서 공부했던 과목 범위보다 좀 넓어져요. 주택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건축법 하위 규정에 관련된 이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건축기사에서 공부하는 법규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끔 건축기사 정도 법규를 생각한다. 건축기사 법규가 수준이 낮다고는 하는 건 아니에요. 건축기사 관련되는 그 과목들을 보면 법규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잘 짜여졌어요. 그리고 아마 그 27년도부터는 아마 건축기사의 법규 과목도 없어지고 아마 이 계획 설계로 이제 통합이 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법규라는 과목이 기사 시험에서 얘기하는 그 과목의 어떤 편성보다 훨씬 더 우리가 범위가 넓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축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땐 25문제가 되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축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기사 공부할 땐, 그죠? 왜 굳이 몇 문제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건축계획 공무원 그 시험 문제 유형에서는요, 우리가 거기 기사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깊숙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게 공부해야 돼요. 아마 제 키마커 수업 들으시면, 검수가 되게 재밌을 거예요. 법규도 참 즐거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환경과 설비는 정말, 우리가 원리, 진짜 이 원리를 하면, 야, 이 너무너무 재밌는 과목이 환경 설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체 수업 보면 굉장히 즐겁고,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에 좀 힘들지 않게 제가 강의를 잘 진행해 드릴 거를 약속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 시험 문제도 잘 보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합격. 여러분들 합격이 있습니다. 합격의 꿈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꿈이 있습니다. 사실 합격의 꿈이라는 건 공부를 잘 해야 할 때 가능하죠. 키마카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에 그 전공 학습의 노하우를 녹여 여러분에게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마카 기본서 강의는 칠판으로 판서를 하는 것과 컴퓨터 그래픽 PT를 하는 걸 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른 칠판 강의를 하기도 하고 때에 따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사진과 그 그림 같은 걸 막 보여주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루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의 합격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대합니다. 본 강의는 다음 강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